예, 안녕하십니까. 예, 허영강 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20일입니다. 제 73회 도랑선생님 예언과 어록 7편입니다. 신라가 백제를 공격한 이유, 진주만 습격의 비밀, 학계 미지파와의 대화, 계룡산 신도안, 달밤에 대한등 들고 배회,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광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랑선생님 소개편 제 9편입니다. 첫 소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가 백제를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가 조상은 하나였지만 각기 분국이 된 이후에 서로가 전쟁하고 반목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숱한 전쟁 이후 백제가 신라에게 패배하고 통합이 되었고 단군조선 이후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도랑 선생께서는 필자에게 신라가 왜 백제를 침공했는지 아는가 하고 여쭈셨습니다. 필자는 모르겠다고 하였더니 신라는 산악이 많고 인구는 많아 식량이 부족하여 먹을 것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침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제는 평야가 넓고 먹을 것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신라가 백제를 침략한 것은 결국 식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원인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백제가 신라를 공격을 꽤 많이 했었죠. 그 대여성을 점령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신라가 결국은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만주벌판까지 차지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쉬움일 뿐이고 결국은 삼국의 주인은 신라였기 때문에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백제를 공격한 이유는 결국은 식량 문제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승님께 들은 말씀을 이거 참 뼈 아픈 일인데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결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정시대 때 도랑 선생께서는 일본에 가 계시면서 특허청에 경운기, 컴퓨터, 제트 엔진 등 또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특허청을 폐지하고 특허국으로 바뀌면서 이전에 도랑 선생께서 특허 출연한 것들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도랑 선생께서 출연하신 모든 특허를 일본에 탈취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에 언짢으신 도랑 선생께서는 투하형 폭탄 제조법을 한 개 더 가르쳐 주고 귀국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폭탄입니다. 이 폭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일본은 이 특허를 이용해서 이 제트 엔진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진주방까지 날아가게 됐고 이 포탄도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주만 습격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때 그 진주만 습격할 적에 이 큰 배들이 이렇게 이 작은 포탄 하나 맞았다고 해서 이 위에 떨어지면 이 배가 침몰을 안 합니다. 그냥 위에서 그냥 파괴만 될 뿐이지 침몰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배가 침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미국에서도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일본은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만들어 진주만 공격을 하게 되었고, 또한 하늘에서 폭탄을 바다에 투하하여 물속에 1m만 들어가면 그냥 이 일반 폭탄은 떨어뜨리면 그냥 45도 각도로 그냥 물속으로 그냥 직속 들어가게 돼서 배를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에만 파괴시켜서는 배가 침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이 포탄을 가지고 이 배들을 침몰을 시켰어요. 무수하게 많은 배들이 침몰이 됐죠. 미국에서도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문제는 이 포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포탄입니다. 근데 우리 스승께서 일본에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이 꼬리 부분을 이렇게 밧전자로 만들었습니다. 뭐 크게 이 폭탄을 바꾼 건 아니고 폭탄은 그대로고 이 꼬리에 요걸 없애버리고 밧전자로 된 꼬리를 여기다 붙인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폭탄이 이렇게 떨어져서 물속에 딱 1m만 들어가면 이 밧전자 때문에 바로 포탄이 수평으로 직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평으로 직진해서 바로 배 밑창에 가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 밑창이 구멍이 나는 바람에 배가 다 침몰하게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우연하게 나중에 디스커버리 방송을 보는 과정에 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관심 있게 봤습니다. 미국도 어떻게 해서 이 배가 침몰했는지 그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가 이제 디스커버리 방송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밧전자 얘기를 미리 들었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바로 듣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됐던 거죠. 이런 것이 다 이치죠. 물속에서 이 폭탄을 물속에다 투하를 하게 되면 그냥 투하된 상태로 그대로 그 45도 각도로 물속에 담기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달게 되면 1m만 들어가면 바로 수평을 유지하면서 직진을 해서 배 밑창을 이렇게 구멍을 내버리는 거죠. 파괴시켜서 배가 침몰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컴퓨터, 경운기, 제트 엔진 이런 것들이 특허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일본에서 이 특허를 전부 다 그냥 도둑질한 거죠. 특허청을 없애버리고 이제 특허들을 다 말소시켜 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특허가 없답니다, 일본에. 그래서 우리 스승께서는 이 포탄을 알려주고서 귀국하셨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진주만 습격을 위해서 일본이 원자 포탄을 맞아서 결국은 항복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이렇게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도랑 선생께서는 을유년에 해방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계 미지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주점점께서는 그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각국 언어로 학계 미지파를 통해 링컨, 루소, 케네디, 스탈린, 모태똥, 뉴턴, 아인슈타인, 에디슨 등 세계적 주요 인물들과 생사와 시대를 초월하여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나누는 것이 좋은 말씀만 나누셨던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매우 높은 고성이 오가시기도 했고 어느 추운 날 아주 격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랑 선생께서는 이 학계 미지파를 통해서 대화를 하시는데 이 학계 미지파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그 알파선, 감마선 또한 그 적외선과 자외선, 과시광선 뭐 이런 그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런 파장이 아니고 전혀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파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머지않아 이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집이 있기는 하지만 집에 이제 그 방 2개하고 그 이제 마루하고 부엌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외정시대 그 이전 그 조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폐가라서 구들장도 내려앉고 벽도 구멍이 나고 그래서 그냥 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기 지붕만 덮여 있을 뿐이지 그냥 그 뭐 추위라든가 이런 걸 가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천장도 그 이게 철사줄이 이게 있기는 한데 그 옛날에 그 신문으로다가 외정시대 때 신문으로다 이렇게 그 천장을 붙였던 것이 이 신문이 다 낡아서 떨어져 가지고 신문도 한 장도 붙어 있는 게 없고 그 철사줄에 그 붙어 있는 신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천장도 없고 그런데 쥐들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그 이제 그 조금 이제 그 종이 남아 있는 데는 또 쥐들이 다녀요. 철사도 타고 다니고. 그런데 그 방에서 자는데 그냥 추워서 그냥 방한복을 그대로 입은 채 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자면 문제는 뭐냐면 벼룩이 하도 많아서 얼마나 무는지 무지하게 가려워요. 미치겠도록 가려워요. 근데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뭐 긁을 수도 없고 참 미칠 지경이죠. 뭐 이러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 어느 날 잠을 자려는데 처음에는 영어로 조용히 대화를 시작하시다가 천둥치듯 듯한 고성이 나자 깜깜한 밤에 잠에서 놀라 깼는데 나만 놀란 게 아니라 방 안에 있던 쥐가 모두가 놀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천장에 있던 큰 쥐가 놀래 뛰다가 그 떨어져 가지고 내 얼굴로 떨어져서 아주 제가 기절초풍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듯이 우주점점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생이지지하고 고위지지하신 후천 대성인이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미지파는 아직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파장이다. 이러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에 의해서 이러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자동 생산 농작기를 처음 생산해서 세워들진 자리가 바로 이 계룡산 신도안입니다. 이 지금 계룡역에서 그
삼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로 가는 길을 우측에 이 개울이 있고 개울 건너편 산 밑에 이런 집이 있습니다. 지금 요 건물 앞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요 앞에가 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물이 있고 뒷줄에 이것이 건물이 또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채, 요거 한 채에서 두 채가 나란히 있어서 지금도 이 집이 허름하지만 그냥 거의 파손된 상태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룡대 가는 길 우측 개천 건너 이 개천이 이거거든요. 그 건너편 이렇게 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드린 대로 이 집은 두 줄로 지었는데 총 11가구입니다. 이 방이 11개거든요. 그래서 이 11개를 줘서 이걸 십성촌이라고 불렸고 5.16 군사혁명 이후에 11가구가 모여서 각기 돈을 각출해서 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한 가구가 살면서 나머지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때 이 11가족이 살면서 이 우물 하나로다가 이제 물을 길어다가 식사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도랑 선생님께서는 이 집에서 자동 생산 농작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개천 건너편에 두마면이라고 두마 벌판에 자동 생산 농작기를 설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서 실제로 가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일보전하고 이제 신문에 몇 개가 났었어요. 제가 그 신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찾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남해도 금산에 설치했던 자동 농작 생생기도 여기서 제작하신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남해도 금산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철거를 하고 이제 낙향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집에서 저도 책을 집필하시기도 했습니다. 자동 생산 농작기도 만들고 이 집에서 그런 역할을 하셨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일화 중에서 이 일화 하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밤에 대한등, 이것이 대한등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엔 요 창호지 붙은 그 안에다가 이렇게 호약불을 놓아서 그것이 밝은 빛이 비치도록 해서 이제 밤에 후라시 모양 들고 다니는 거죠. 이걸 대한등이라고 하는데 여기 김학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이분한테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으라고 하고 이렇게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대한등을 들고 무월 풍청 정도 정에 무배 부배 무부배라 하는 시구를 크게 읊으면서 동네를 배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네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이 옆에 가면 여기 동네가 또 이 동네 요 모퉁이 너머에 큰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네를 이제 대한등을 들고 돌게 하셨던 거죠. 근데 김학원 선생님은 목청이 아주 좋으셨어요. 그래서 무월 풍청 정도정에 부배 무부배라 이렇게 식구를 읊으면서
동네를 배워했는데 이게 이 동네 집집마다 개가 있거든요. 시골에는 개가 있으니까요. 근데 달밤에 이렇게 큰 목소리로다가 이 식구를 읊으면서 다니니까 동네 개들이 전부 뛰어나와서 짖는 바람에 동네가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달이 없고 맑고 청량한 바람이 부는 날, 올바른 도덕 정치 시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술 한 잔으로 뜻을 나누며 또 한 잔 아니 마실 수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혁명하고 나서 그 이제 제1기 대통령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월풍청 정도정에 부배 부무배라 이런 시를 읊으면서 동네를 배회하게해서 동네 개들을 열받게 맹길었던 이런 일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원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 증언을 하시면서 그 웃으면서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양이 너무 익살스러우셔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신도 안에서 있었던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이 도랑 선생님에 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 TV였습니다.